안녕하세요. 2차전지 산업과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을 끝까지 추적해서 분석해 전달해드리는 대형 멘토 한중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도와드릴 기업, 바로 이 TSI라는 기업입니다. 자, 우선 TSI라는 기업,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분석을 해서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.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모두 해소가 될 때까지, 즉 여러분들 손에서, 여러분들 MTS, 여러분들 계좌에서 이 TSI라는 기업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 멘토 한중이가 여러분들 궁금증을 모두 해소시켜 드릴 겁니다.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은 이 첫 영상인 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좀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. 자,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 이 TSI 주주분들이라면, 내가 만약 이 TSI 주주라면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. 주가가 오를지, 아니면 횡보를 할지, 아니면 주가가 내려갈지, 아니면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, 이슈들이 추후에 어떤 이슈들이 나올 수 있을지,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 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TSI,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가 방향성을 여러분들 알려면은 어떤 걸 좀 알아야 되죠? 바로 이 TSI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알아봐야겠죠. 자, 무슨 사업을 하는지, 그리고 거래처는 또 어딘지, 그리고 성장성이죠. 여러분들, 주식은요, 이 꿈을 먹고 큽니다. 이 꿈을 먹고 크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 없는 기업은 주가가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. 뭐 물론 다른 이유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, 자, 아무튼, 자, 결과적으로 이 사업과 거래하는 거래처, 그리고 이 성장성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, 이걸 알면은,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, 아, 그래도 이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.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런 추측이나 예측이나,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팩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최근까지 나왔던 이슈들,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정보를 찾지 마시고요.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만 보시면은 이 TSI 관련된 모든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이 TSI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여러분들, TSI 무슨 기업이죠, 여러분들? 바로 2차전지 제조장비 업체죠.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도 띄워놨는데, 여러분들 2차전지 그 제종 공정 과정에서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나요? 만약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은 이 전극 공정과 조립 공정, 이 활성화 공정으로 나뉘게 되는데, 이 TSI 같은 경우는 이 전극 공정에서 바로 이 믹싱 과정, 이 믹싱 과정에 장비를 제조를 합니다. 주요 거래처, 주요 매출처는 국내 주요 2차전지 업체들인데, 어떤 업체들이 있을지 그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어차피 바로 넘어가니까 바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보시면은 일단 대충 어떤 공정 과정을 거치는지 이 그림을 보면은 어느 정도 대략 이해가 되는데,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TSI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. 그거 한번 시청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제가 동영상을 시청까지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짧으니까 여러분들 따로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주요 거래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 대표가 직접적으로 국내 배터리 3사를 고객사로 확보를 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우리가 알기로의 이 국내 배터리 3사는 어디예요, 여러분들?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, 그리고 SK온이죠. 자, 하지만 이 공급 계약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거래처의 영업비밀로 인해서 안 나와 있어요. 근데 제가 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유출을 해봤는데, 이 공급 계약 중 하나가 이 폴란드 공급 지역이 폴란드로 찍힌 데가 있거든요. 근데 폴란드에 이 LG에너지 솔루션 그 공장이 있죠. 바로 폴란드의 이 브로츠와프에 이제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폴란드로 찍힌 이 국내 2차 전지 기업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, 이렇게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물론 팩트를 체크를 하려면은 IR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, IR 담당자에게 전화하면은 어차피 이거는 비밀 유지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할 거라고 합니다.
무튼 그 외적으로는 그 해외 기업 중에 여러분들 푸조라는 자동차 아시죠? 이 푸조 기업, 푸조 그룹과 그리고 이 샤프트라는 회사에서 합작사를 설립한 회사에다가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공시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은 이 TSI라는 기업에 과연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을 수 있을까?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슈들은 과연 무엇일까? 라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은 원래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렇게 2차 전지 장비를 제조를 했기 때문에 2차 전지로 엮여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은 흐름이거든요.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일회성 납품이 사실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공급 계약 이슈나 실적 모멘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이슈죠. 이 이슈들을 알아야 하는데 이 이슈가 무엇이 있느냐? 바로 전고체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전고체 배터리라고 들어보셨죠? 이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바로 TSI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. 자, 어떤 이유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? 바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믹싱기 때문인데, 자, 이 믹싱 다음 공정인 코팅 단계에 연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생산 비용이나 그리고 이 시간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TSI의 연속식 믹서는요, 이 전고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TSI가 여러분들 CIS라고 기업 아시죠? 이 CIS의 자회사인 고체 전해질 생산 업체인 이 CI 솔리드와 그리고 분체, 이송, 혼합 전문 기업인 이 TSI가 전공 열처리 장비 전문 업체 한국진공과 전고체 전지 그리고 전고체 전해질 생산 라인 개발과 제작을 위한 이 전략적 제휴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관련주로 엮여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라고 제가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리고 이 배터리 3사, 이 국내 배터리 3사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은 2025년부터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가 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럴 때마다 이 TSI가 언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재무를 좀 살펴보면은 재무가 그렇게 엄청나게 좋지는 않습니다. 다만 매출액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은 좀 주춤한 모습이에요. 왜 주춤을 했느냐? 2023년 6월달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 단기 순이익이 손실을 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이 단기 순이익이 왜 손실로 찍혔는지는 제가 다음에 이 재무제표만을 분석을 해드릴 때 그때 따로 이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생산 능력을 좀 살펴보면은 현재 캐파 100%를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공장 증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좀 해서 지금 매년 생산 캐파는 늘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년 생산 능력이 늘어가고는 만큼 매출액도 그만큼 늘어갈 수밖에 없고 실적 또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. 이런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수주 잔고를 좀 살펴보면 현재 3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공시를 좀 일일이 확인하면서 분기마다 몇 프로 정도가 이제 반영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이제 재무제표를 함께 볼 때 공시도 한번 같이 보면서 계산을 함께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다음 영상부터는 차트적인 부분들, 즉 기술적 분석이죠.
물론 차트를 통해서 현재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차트를 굉장히 잘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굳이 이 차트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상 국내 증시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 제대로 이 차트를 해석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알려드리면서 이 기술적 분석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. 그리고 재무적인 분석을 통해서 적정 주가를 우리가 한번 구해볼 수도 있는데, 적정 주가는 여러분들 100% 맞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재무상으로 봤을 때 얘는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멀티플을 이 정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데,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좀 유익한 시간들을 가져볼 거니까요, 여러분들. 다음 영상들도 꼭 시청을 해주시고요. 이번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